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발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소문이나 축성, 카더라 이런 거고요. 일방적 주장 일색이기 때문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2일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던 발언을 정리해서 올린 글에 200여 개 댓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정치권하고 법조계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선 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탄핵소추안. 봤더니 민주당 탄핵소추안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지난 19년 1월에 울산지검 재직 시절에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술을 먹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참 더러운 얘기입니다. 식사 중이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물로 이렇게 물을 싸가지고 세면대니 화장실 세면대니 벽이니 이런 곳을 발라놨다라는 게 지금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누가 제기했냐면 바로 이성윤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박 검사에 대한 알리바이 자체는 굉장히 명확했던 겁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성윤이 주장하는 요 날은 울산지검 청사 내에서 검사, 수사관, 행정직 직원들이 다 모이는 그 구내식당에서 어떤 공식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 30분쯤에 일하다 말고 참석을 해가지고 9시쯤에 동료 검사들하고 퇴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하고 이제 박 검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행사에 참석했던 검사나 직원 한 명한테만이라도 물어봐도 이런 사실이 있긴 있었나 봐요. 어떤 누군가가 했나 봐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박 검사와 퇴근길에 동행했다는 이모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저녁 식사부터 귀가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검사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하나 있는데 민주당이 제기한 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허위진술 강요하고 술자리를 회유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일단 피의자 김성태, 박용철을 검사실 앞에 있는 창구라고 써있는 곳으로 모아놓고 육회비빔밥, 연어요리 등을 먹게 했고 이화영을 회유했다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이 나오자마자 수원지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구치소에서 이화영이 검찰청으로 왔다가 다시 들어간 그 출정 기록 이걸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찰에서는 식사를 어지간하면 잘 이렇게 안 해준다고 그래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피의자를 위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화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부인과 함께 진술번복도 하고 이상한 문법에 편지도 쓰고 이랬었죠. 결국 변호인 사임도 되고 다시 선임도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형사 11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에서 징역 9년 6월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은 대표직에서 내려왔죠. 다음 대표직 한 번 더 하려고 그런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 사건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이 이 재판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는 이거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으로 병합을 해달라. 대장동 사건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병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자,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한 사람 또 누굽니까? 이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강백신 부장검사가 있고 어미준 검사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를 민주당이 어떻게 썼냐? 사기 등으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서 탄핵소추안에 올렸습니다. 일단 그 어미준 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 대한 그 모해이증 아시죠? 모해이증 사건. 모해이증 사건이 아니야. 모해이증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민주당이.
그게 이제 그때 한 재소자를 불러가지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민주당 측은 뭐라고 하냐면 엄검사는 중앙지검 특수일부 검사 시절 한만호,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공여했던 한만호 씨와 같이 수감돼 있던 재소자를 검사실로 불러서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해이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문재인 정권 시절 이게 제기가 돼가지고 결국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했거든요. 근데 불기소 처분 받았어요. 심지어 이 사건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기 책상에다가 한명숙 사건을 잔뜩 쌓아놓고 뭐 보는 척 이렇게 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죠. 그러면서 대검 부장들이 기소 여부를 논의하라라고 다시 얘기를 해갖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었습니다. 대검 부장들도 결국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이 엄검사가 수사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그한테 9억 원을 주고 거짓 증언을 했던 사업가 한만호 씨 같은 경우는 위증 혐의로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강백신 이분에 대해서는 뭐냐? 지금은 차장검사일 거예요. 이분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법적 수사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탄핵 사유랍니다. 이 사건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허위 인터뷰를 해가지고 왜 대선 직전에 보도해가지고 대선판을 막 흔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한테 책 3권 값으로 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소됐어요. 그리고 지난달이죠. 지난달 21일경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대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패범죄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 이미 명백하고 법원 역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해서 압수수색 영장, 개조 압수수색 영장, 일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다. 그래서 강제 수사권을 발동을 시켜준 거다. 법원이 인정한 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픈 곳만 지금 건드렸다라고 보이는 그런 검사들만 지금 다 탄핵소추안을 올렸어요.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 사람의 지금 녹음 파일 3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소식 전해드렸죠. 그 중에 일부가 또 드러나서 추가로 수사 1년 만에 또 재개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김영철 검사는 이 돈봉투 사건에서 위법했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최서원 씨 사건 국정농단 사건 때 최서원 씨의 조카 있죠, 장시호라는 사람이 막 얼마 전에 내가 무슨 그 검사랑 연애를 했느니 어쩌니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불법 증언 연습시키고 뒷거래했다. 그걸 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또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조선일보 기자한테 흘려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일단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것도 되게 웃기는 사안이에요. 그거 뻔하죠. 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너도 우리를 건드렸는데 너도 더러운 놈이잖아. 지금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런다고 본인의 죄가 상쇄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점은 장시호 씨가 얼마 전에 공수처 조사에서 위증 대본 없었고 모든 의혹은 사실 아니다 하면서 김 검사와의 통화 녹취 문자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문자가 그래서 공개가 됐어요. 검사님, 제가 차마 면목이 없어 전화도 못 드리고 감히 문자로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가 너무 나니까 이 녹취 파일을 장시호 씨의 친구라는 사람한테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걸 확보하려고 함께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확보를 결국 못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는 탄핵안에 나온 기자들과는 일면식도 없고 탄핵안에 나온 기자들 목록이 있나 봐요. 그리고 돈봉투 수수 명단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다. 근데 최근 이제 그리고 이 김 검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대기업들이 협찬하는 의혹을 봐줘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에 소속된 누군가를 고발을 해서 그분이 무혐의가 나오고 불송치가 나오면 검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 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서면조사,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그 협찬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이거는 뭐 혐의가 없더라.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려진 거다.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누가 제기한 거예요? 이성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전 고교 후배인 이정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진행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코바나 컨텐츠 김영철 검사가 했던 코바나 컨텐츠 그 사건은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이정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정수 전 지검장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일단 뭐 조선일보 보도 나온 것만 봐도 댓글이 굉장히 비판 여론이 크고, 이 사건들의 대부분 뭐 한명숙 모해이징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성윤 씨가 주장하는 사건 또 뭐 있었죠? 일단 뭐 신앙님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유튜브에서 일단 말을 하고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해. 그러면 그거를 정치권이 받거나 언론이 그냥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뭐 정치권으로 가서 논란을 일으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막 얘기하는 거죠. 청담동 술자리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국민 분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직역을 악마화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권분립 훼손과 혹세무민을 한 여론공작,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자 검찰 집단 악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